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1월 6일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아직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치적 양극화로 사회적 분열을 겪고 있는 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미국 의회 난입 사태가 가져올 파장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년이 지났구나. 그러니까요. 그때 진짜 너무 많은 너무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아니 민주주의가 시작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그것도. 체제를 발명했다고 해도 참 과언이 그렇죠.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시 상황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작년 1월 6일이었어요. 유권자 투표를 바탕으로 각 주가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하기 위한 연방의회 합동회의가 열리는 날이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합동회의에서 미국 대선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사기가 있었다, 부정선거였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뭐 아예 인정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대선 결과. 그리고 이제 각급 법원에 소송을 잇따라 제기를 했었죠. 특히 경합주 법원에 많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 잇따라 패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패배를 결국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날 워싱턴에서 집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 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의회로 행진을 하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뭐 이렇게 선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군중이 백악관에서 2.6km 거리에 있는 의사당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몰려들면서 경찰의 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미국 연방수사국은 당시 1,200여 명이 의사당에 난입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 시위대 4명 이렇게 총 5명이 사망을 했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 방위군까지 투입이 돼서야 사태가 마무리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 1시간 만에 트위터로 폭력 금지를 호소를 했고요. 또 1시간 뒤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선거는 도둑 맞았지만 평화롭게 집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모들이 굉장히 이걸 올려야 된다고 건의를 했기 때문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일주일 뒤인 1월 13일에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를 당한 상태에서 1월 20일에 임기를 채우고 퇴임을 했죠. 그런데 이 탄핵소추안은 결국 2월에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런 그렇죠. 국가 가운데 네. 하나인데 네. 그런 나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 지켜보면서 약간 미국이 저런 상황이 될 줄 아무도 몰랐죠.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세계에 수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 경쟁해서 비교 우위가 미국이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미국의 위상도 많이 추락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제 세계 각국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전파한다 이런 자부심을 나름 갖고 있었는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요한 게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이자 핵심이 선거고 이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로 지적이 됐어요. 미국의 위상이 당연히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아시아와 유럽 17개 선진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민주주의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다라는 응답이 17%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57%는 과거에는 좋은 사례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심지어 미국 응답자의 72%도 미국 민주주의가 모범 사례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인도 그렇게 70% 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간 기구인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국제기구가 작년 11월에 2021년 글로벌 민주주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을 민주주의 후퇴국으로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의사당 난입 사태
수사나 네. 그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돼 왔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작년 7월에 하원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00여 명의 증인들을 면담을 했고요. 3만 5천여 건이 넘는 문건도 검토를 했고 이 특위가 11월 중간선거 전에 최종 보고서를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700여 명이 경찰 공격과 의회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50여 명은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갈란드 법무장관이 1년간 발부하거나 발부받은 소환장과 영장이 5천 건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고 FBI는 2만 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입수해서 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수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관심은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들에게 난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하원 특별위원회가 법무부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에 대한 형사상 기소를 의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거의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의사당 난입 사태 전후로 이제 백악관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있었는데 네. 이걸 특위에 제공하는 것을 막고요.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측근들도 특위 소환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성과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큰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올가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민주당에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중간 선거에서.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선거 이전까지 기소가 안 되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해도 관련 조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앞으로 워싱턴 DC 내의 비상 상황에 따라서 DC 주 방위군을 동원할 때 필요한 모든 결제를 국방부 장관이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 방위군 투입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더 커졌다 이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건 1년 전 사건인데 네. 그 진영 간 갈등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의사당 난입 사태는 과정되거나 조작이 됐다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CBS 방송 등이 지난달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이 1월 6일에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민주당 지지자의 85%는 반란이었다라고 답을 했지만 네. 공화당 지지자의 56%는 자유수호였다. 이렇게 상반된 그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조사를 했는데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민주당 지지자는 92%가 책임이 크다라고 답을 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27%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선 사기 주장 아직까지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위력이 여전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대선 승리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는 그 10명 중에 6명이나 정당하지 않은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정치적 분열이 거의 내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남부 분리주의자들도 링컨이 승리했던 대선의 공정성과 적법성은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거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해 말에 조사를 해봤을 때 응답자의 66%는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68%는 갈수록 정치적 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우려가 되는 건 정부에 대한 폭력적 행동이 때때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응답도 34%를 차지했는데 와. 2011년에는 16%였고요. 2015년에는 23%였는데 이제 30%대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공화당 장악력은 더 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이제 이 사태가 막 불거지고 비난이 커지니까 그 친
친트럼프 상하원 의원들도 의사당 난입 사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라면서 좀 사실상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질 않았죠. 그래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1년 동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뒀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 공화당 대표, 이렇게 당내 고위급 인사는 물론이고요. 대부분의 공화당 인사들이 이제 친트럼프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원들이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심지어 11월 8일에 중간 선거에 나서려는 공화당 예비 후보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해주는 게 지금 당내 경선에서 필수 절차가 됐다. 일종의 인증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이제 받으려면 2020년 대선은 도둑질 당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의 시험지가 됐다라고까지 뉴욕타임스가 지금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마라라고를 방문하고 있어요. 리조트죠. 네네. 그래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필수 코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모금 행사를 여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몰려간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12월 중순까지 작년 12월 중순까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개최된 공화당 행사 건수만 30건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해보다도 더 많았던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느냐?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모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 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해서 온라인 모금을 독려했는데 하루에 350만 달러가 모금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공화당 내 1일 최고 기록 모금 기록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미국 잡지 애틀랜틱 몬슬리는 이번 미국 중간 선거는 사실상 트럼프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가 됐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다른 얘기도 있는데 이게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중요하지만 민주당이나 무당파의 반 트럼프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특히 경합주의 경우 본선에서 실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이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이제 그 대선 기간 중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네.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번 대선 네. 때 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이제 뭐 세무조사를 받거나 탈세 문제 네네. 이런 게 돼가지고 사법 처리 받으면 나올까 못 나올까 네네. 그거 막 계산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네. 2024년 대선에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나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들은 계속되고 있어서 되고 있어요? 네, 되고 결론이 있습니다. 안 나와요. 네. 지금 1년이 지나도 이 사태도 해결이 안 네. 됐잖아요. 지난 2일에 로이터와 입소스가 공개한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미 대선 공화당 가상 후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4%를 차지했어요. 1위였는데 압도적입니다. 2위가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11%밖에 안 돼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8%,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4%. 그러니까 54대 11대 8대 4.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인 1위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티코가 지난달에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도 공화당 지지층의 69%가 다시 대선에 도전하길 바란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으로서는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제로 재출마를 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지적도 반면 나오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 바이든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 군에서는 73%대 10%로 압도를 했지만 이게 무당파로 가면 31%대 34%, 민주당 성향으로 가면 7%대 78%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밀린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조사에서도 무당파의 73%, 공화당에서도 40%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를 좀 호소했던 그런 게 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중간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들을 이제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당내 경선 본선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트럼프 키즈라고 불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면 이 사람들이 경선과 본선에서 이기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강한 입지를 갖고 2024년 대선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키즈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면 공화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도 출마하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반면에 굉장히 약세를 생각보다 좀 득세를 하지 못하면 내가 나가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나가는 거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물론 사실. 또 그렇죠. 네.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고 또 할지도 모르겠고. 네, 무역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편할 리는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지금 의사당 난입 사태 1주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국민 연설을 했어요. 6일에. 그래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단순히 선거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 폭도들을 의회에 난입시켜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방해하려고 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그는 단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패배한 전직 대통령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700만 표로 진 패배한 대통령.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누구도 민주주의의 목전에 칼날을 들이미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네. 이 연설이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바이든이 오늘 내 이름을 사용해서 미국을 더 분열시키려고 했다. 이런 정치극은 바이든이 완전히 또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또 내놨습니다. 네. 워낙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워낙은 1월 6일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는데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하고 측근들이 의회 폭동 1주년을 맞아서 TV에 나와서 계속 근거 없는 선거 사기 주장을 되풀이하고 또 만약에 폭동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이걸 우려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합니다. 네, 미국 CNBC 방송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굉장히 나온다고요? 낮아요. 네. 얼마나 낮아요? 4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44%. 네. 이제 워낙 출발할 때는 훨씬 더 높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직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거의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가장 낮은 그런 대통령 2차 지지율. 대전까지 거슬러 네,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도요. 그 이전에는 좀 약간 비교하기가 그렇고,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그렇네요. 1주년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떨어진 대통령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발목 잡히고 미중 갈등에 네.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한반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불 얘기가 여력이 나오던데. 없지 않을까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올해 중간선거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어떤 전망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이 바뀌고요.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인 34명이 이제 새롭게 선출되고 36개 주 주지사가 바뀝니다. 이 중간 선거가 거의 대통령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정말 과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연방의회 다수당이 바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 살펴봤더니 평균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원에서는 3.8석, 하원에서는 26.4석을 잃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인 여대 야소 형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상당수 입법과제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만약에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이 많이 줄어들고요. 특히 상하원 중에 하나라도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국정 추진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연방 상하원 다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상원 의석 분포가 50대 50인데 지금 민주당이 한 석만 잃어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3개 주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원의 경우는 지금 선거구 획정을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석에서 10석 정도 그리고 이제 대선과 대비하면 중간선거 투표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5석에서 10석 정도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모든 주가요. 지금 2020년 인구 총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사용할 선거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총 34개 주가 주의회가 직접 담당해서 바꾸고 있는데
있는데 이 중에 24개 주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정당별 선거 판세를 큰 틀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중간 선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당분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19랑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참패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은 아주 악명이 높은데 그러니까요. 또 그걸 그걸 하고 있어요. 자, 뭐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네.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가 던진 과제 정리해 볼까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제도에 대한 불신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금 같은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난번 의사당 난입 사태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도 과제를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희망으로 채우는 게 의사당 난입 사태의 진정한 의미다. 이런 전문가 진단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자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리더십이 굉장히 붕괴됐잖아요. 네. 이것도 앞으로 미국이 꼭 극복을 해야 될 점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이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실패를 더 대조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든 정부가 소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한 게 아니라 죽음을 안타까워한 자리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대선 기간 중이잖아요. 네. 자꾸 안 좋게만 보시지 말고 좀 희망을 발견하는 네네. 대선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국민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 눈 오는 곳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운전하실 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조심하시고요. 김성환의 이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여러 가지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워셔스키 자매가 연출하고 키아누 리브스, 로렌스 피시번, 캐리 앤 모스가 주연한